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1.5세 박사라 후보가 총 2,527표 중 5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둘루스 150년 역사상 한인으로서 또 아시아계로서는 최초의 시의원입니다. 박 후보의 당선 소식은 4일 오후 6시 30분 둘루스 다운타운의 페인콜리 하우스에서 열린 개표 행사에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130여 명이 넘는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환호와 박수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박 후보는 감격의 눈시울을 붉히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함께 뛰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둘루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둘루스는 인구 약 3만 3천 명, 등록 유권자 약 1만 9천 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도시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3주간의 사전투표에서 무려 1,060표가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박 후보의 현장 중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캠프는 주민 간담회와 그룹 캔버싱을 통해 4천 가구 이상을 직접 방문하며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초반 저조했던 투표율이 박 후보의 진정성 있는 현장 활동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신뢰를 보낸 것이 승리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한 사람 한 표의 힘이 모여 변화를 만든다며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9년 14세 때 조지아로 이민 온 1.5세 한인으로 둘루스에서 성장해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귀넷 카운티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애틀란타 어린이병원 자문위원, 놀사이드 귀넷병원 재단이사, 한미연합회 애틀란타 지회장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박 후보는 출마 선언 2달 만에 현직 제이민 하크네스 시의원과 사파앳 아메두 후보를 제치고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는 내년 초부터 4년 임기로 둘루스 시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루스 지역사회는 이번 선거를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하며 다문화 도시로서 둘루스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앤드레 디킨스 시장이 4일 치러진 시장 선거에서 과반 투표로 재선에 성공, 결선 투표 없이 두 번째 임기를 확정했습니다. AP통신은 개표가 시작된 지 20분 만에 디킨스 시장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 전역의 투표소가 1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운영됐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이날 밤 다운타운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열린 승리 연설에서 다시 한번 이 도시를 이끌게 돼 영광이라며 16살의 아담스빌 소년이던 내가 시장을 꿈꾸던 그때를 떠올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고 메이너드 잭슨 전 시장과 멘토 카브레라 플랭클린에게 경의를 표하며 첫 투표에 참여한 20세 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애틀란타의 성공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다. 사랑하는 이 도시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두 번째 임기에서 주택비 부담 완화, 노동자와 시니어 복지 강화, 공공안전 유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 속에서도 도시들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며 워싱턴이 시민을 지키지 못할 때 애틀란타 시민이 스스로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공공서비스위원회 당선인인 알리샤 존슨, 피터 허버드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들이 조지아주 유틸리티 요금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임기 초에 제시한 2만 가구의 저렴한 주택 건설, 보존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력 범죄율이 2023년에서 24년 사이 약 46%, 청소년 범죄율이 23%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재선 후 디킨스 시장은 모두가 가족을 키우고 싶은 도시,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음 4년은 진정한 연대의 시간이며 세대와 커뮤니티,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가늠할 풍향계로 주목받는 어제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또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 통행시 국정 운영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이자 자본주의의 심장격인 뉴욕에서는 진보 아이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무슬림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민주당 후보인 애비게일 스펜버거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표가 97% 진행된 가운데 스펜버거 전 의원은 57.5%, 얼시어스 부지사는 42.3%를 득표했습니다. 현직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지사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12차례의 주지사 선거 중 11차례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버지니아주 부지사 선거에서도 역시 민주당 소속인 카잘라 하시미가 당선됐습니다. 미국에서 주정부 선출직에 무슬림 여성이 당선된 것은 하시미가 처음입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선거에서도 민주당 제이 존스 후보가 현역인 공화당 제이슨 미아레스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버지니아주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계속 승리해 블루스테이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책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후반부 국정 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번 주지사 선거 승리에 고무될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날 35일간 계속된 연방정부 일부 업무정지 사태 속에 민심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일부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통행시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더 당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지사 선거에 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으며 그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도층이 불편해할 문화적 의제보다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주로 다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 도중 추락해 폭발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기업 UPS 소속 2976편 화물기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켄터키주 루이빌의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륙을 위해 기술을 들어 올린 채 전진하는 화물기의 왼쪽 날개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지상에서 약 57m가량 이륙한 뒤 항공기가 곧바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휩싸입니다. 해당 화물기는 조종사 등 승무원이 총 3명 탑승했는데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기는 추락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입주한 인근 건물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에 있던 4명도 목숨을 잃었고 사고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 중에는 실종자도 최소 2명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사상자 수에 대해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최소 11명이 다쳤고 일부는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5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